지난 6일 텍사스주 댈러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9명 가운데 한인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인 사회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총기 사건의 책임을 정신 문제로 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총기 난사는 분노와 폭력이 증가한 탓이라며 총기를 규제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사 과실로 비행기 편이 지연 및 취소될 경우 승객들에게 식사나 호텔 숙박비 등 보상한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교통 혼잡세 시행이 연방정부로부터 환경 영향평가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대중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텍사스주에서 유입된 망명 신청자 이민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라클랜드 카운티에 이민자 일부를 이주시킬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는 전격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지하철에서 고성과 난동을 부리다 20대 백인에게 목이 졸려 사망한 흑인 노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시위대의 행보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제압한 백인 남성을 즉각 구금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일 텍사스주 댈러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9명 가운데 한인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인 사회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부부와 3살 아들이 참변을 당했는데 이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한 5살 아들은 당시 숨진 모친이 총알을 맞으면서도 품에 끌어안고 있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36분경 텍사스주 댈러스 북쪽의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주말 쇼핑에 나섰던 30대 한인 조규성, 강신영 씨 부부와 3세 아들이 포함됐고 부부의 또 다른 5세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민사회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33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인종 우월 극단주의 신봉자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인종주의와 관련된 수백 개의 게시물이 확인되고 그의 옷에 우익 암살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이 입수한 사진 속에는 총격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AR-15류의 총기를 옆에 두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검은색 방탄복을 입었고 가슴에 둘러맨 장비에 여분의 탄창을 여러 개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현장에선 100발 이상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말 그대로 쇼핑몰 방문객들을 향해 쉬지 않고 총을 쏜 것입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고 밟히기도 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쇼핑몰에 와 구조를 도운 전직 군인이자 경찰인 한 주민은 도착했을 때 7명의 시신이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을 봤다며 군대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회상했습니다. The first girl I walked up to was crouched down, covering her head in the bushes, so I felt for a pulse, pulled her head to the side, and she had no face. 숨진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총알이 쏟아지는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껴안고 보호했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And so when I rolled the mother over, he came out, and I asked him, "Are you okay?" And he said, "You know, my mom is hurt. My mom's hurt." So rather than traumatize him anymore, I pulled him around the corner, set him down. He was covered from head to toe like somebody had poured blood on him. 스페인 하원은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면서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편 조 씨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가족은 사건 당일 오후 교회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지인들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다 참변을 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경찰과의 교정 끝에 사살됐으며 현장에는 AR-15류의 소총과 권총 등 다수의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가르시아의 SNS 등에서 극단적 인종주의에 빠진 정황이 발견된 만큼 혐오, 증오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포함해 텍사스주에서는 작년 5월 유벌럽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21명이 목숨을 잃는 등 1년 새 대형 총기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총기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는 그렉 애빗 텍사스 주지사에게로 눈길이 향하고 있는데 정작 주지사는 총기 사건의 책임을 정신 문제로 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총기 규제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유발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기 사건의 책임 역시 느슨한 총기 규제 탓이 아닌 정신 문제라고 돌렸습니다. 그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기 사건 대책으로 규제는 언급하지 않고 정신건강을 다루는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쇼핑몰 총격 사건이 충격적이라며 미 전역에서 분노와 폭력이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총기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 모든 텍사스 주민들의 마음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앨런에 함께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에벗 주지사가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을 언급한 것은 총기 규제에 나설 뜻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보수 우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 의회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에벗 주지사 역시 총기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총기 규제를 느슨하게 풀며 되려 총기 구매를 장려했습니다. 작년 5월 발생한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학생 19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발생 당시 에벗 주지사의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베토 오르크 하원 의원이 참석해 앉아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아이들을 애도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은 총기 구매를 독려하고 규제를 느슨하게 푼 장 본인이라며 총기 난사는 예상된 결과였다고 비난해 회견장 밖으로 끌려나간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에벗 주지사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원인에는 총기 규제가 느슨해서가 아니라며 규제가 더 강력한 시카고, 뉴욕, LA에서는 더 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총기 구매 건수에 있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뒤져 2위를 차지했다며 실망이다. 텍사스여 총기 구매 속도를 올리자라는 트윗을 올리며 총기 구매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4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2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모두 115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여름 방학이 돌아오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휴가철이면 비행기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손발이 꽁꽁 묶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항공사 과실로 인해서 비행기편이 지연 및 취소될 경우 승객에게 식사 및 호텔 객실 제공 등 새로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내 국내선을 사용하면서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I don't know who to be upset at, you know. 일부 이용객들은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으며 최소 1시간의 지연 시간이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국내선을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I really believe it's just kind of 50-50. Anyone traveling is taking a chance that they may not get to their destination. 실제로 2022년에는 4번 중 1번 꼴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최소 10만 개의 비행기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 12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약 1만 7천 개의 항공편이 중단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통부와 법무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버부킹 예약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항공편 지연 및 취소 관련 문제에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는 연착 등의 항공사 과실로 비행기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티켓 환불 이외에도 식사나 호텔 객실을 제공하거나 추가적으로 항공편을 구입해야 할 경우 이를 부담하는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정책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 과실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미국 10대 항공사들은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인해 3시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경우 식사와 현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9개 항공사는 발이 묶인 고객들을 위한 숙박비 지불도 약속했습니다. We're adding buffers into our own schedules to make certain we can deliver for our consumers. All of our partners really want to make sure this summer goes smoothly. 한편 미국 정부 책임처는 지난달 대다수의 항공편 취소가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했으나 연방항공청은 공항 내 기계 결함이나 직원 수 부족 등의 이유들 또한 지적하며 상습적인 지연과 취소가 항공사만의 잘못이 아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항공청은 부족한 항공교통 관제사 수에 의거해 항공사들이 올 여름 소폭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진입할 경우 최대 $23의 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는 교통 홈잡세의 시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시행과 관련해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교통부는 대중의견 수렴 기간을 30일 동안 갖도록 지시했고 이 검토 기간이 끝나면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시행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 들려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전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 시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연방정부가 승인하면서 최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혼잡세는 맨해튼의 상습 교통 정체구역인 60 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데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이미 올해 지연되어 온 것에 더불어 앞으로도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을 깨고 연방정부가 빠른 승인을 내려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5일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작성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대중의견 수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공청회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최종 승인 전 마지막 단계로 이 30일 검토 기간이 끝나면 맨해튼 교통혼잡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통행료 징수 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4년 봄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정에 따라 최종 확정되면 뉴욕은 미국 내 교통혼잡세를 도입한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TA가 지난해 8월 공개한 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혼잡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피크 시간대 9에서 $23, 오프 피크 시간대 7에서 $17, 야간 시간대 5에서 $12가 제한됐지만 아직 최종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는 교통혼잡료 부과 시 오히려 저소득층 커뮤니티로 차량이 몰려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은 수정안에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맨해튼 교통혼잡세 도입안이 이번 환경평가 잠정 승인으로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이를 철회하라는 뉴저지 정계의 촉구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시 정부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뉴저지주 등 뉴욕시 외곽 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뉴욕시에 진입하려면 $17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으로 통근하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간단히 말해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모든 법적 대응 옵션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 역시 버겐 카운티 등에선 오염물질이 더 늘어나고 교통혼잡료 수입은 뉴저지주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캐시 호커 뉴욕 주지사에게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강하게 반대하며 즉각적인 시행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거듭 발송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텍사스에서 보낸 수만 명의 망명 이민자로 인해 뉴욕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뉴욕시 정부는 교외 지역에 이들을 이주시킬 것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전했습니다. 이에 뉴욕주 락랜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뉴욕시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걷잡을 수 없는 망명 이민자 문제가 교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토요일 교외 지역 호텔들에게 일부 난민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시 난민 보호시설 수용량이 과부하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뉴욕주가 어떠한 난민이라도 인권을 보호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호시설을 제공할 것을 발표한 이래 뉴욕시는 난민시설 과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텍사스와 플로리다 지역의 난민들도 수용하게 되면서 지난 2022년 10월 뉴욕시 정부는 난민 비상사태를 발표하며 난민들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난민들이 인근 호텔로 당장 다음 주 주말부터 입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으며 시 정부가 호텔들이 제공하는 시설을 전액 부담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는 각 지역에 100명 이하로 그리 많지 않은 난민들을 맡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통보가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라클랜드 오렌지타운 정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난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잠시 우리 호텔에 머무는 것일지, 한동안 계속 머물 것일지, 또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일일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통보와 달리 약 300명의 성인 난민들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에드 데이 라클랜드 카운티 대표는 내 모든 능력과 권리를 끌어모아 이 난민 이주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ayor Adams was the one who declared himself a sanctuary city. Well, we never declared ourselves a sanctuary county because, frankly, I'm a little smarter than Eric is because I knew what was happening here. We just can't handle it. 라클랜드 주민들은 난민들의 이주가 마냥 달갑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We don't know who they are, where they're coming from, have they been vetted, what kind of criminal, background they have. So it's not a good thing. We live in a nice community. It's nice, it's quiet, our crime rate is not doing anybody any harm. I want to feel safe and secure. 오렌지타운은 현재 난민들이 호텔 시설에 정확히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될지, 총 몇 명의 난민을 보호하게 될지를 조사 중이며 이주민들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테레사 케니 오렌지타운 대변인은 뉴욕시 정부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좀 더 일찍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미 의회 측이 난민 관련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작성했다면 또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봄 이래 6만 명 이상의 난민을 맞이했으며 이 중 3만 7천여 명은 공립보호시설에서 거주 중입니다. 시 정부는 현재 122개의 긴급보호시설과 8개의 대형 구호센터를 추가 설립해 난민 문제를 대처하려 노력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고성과 난동을 부리던 30대 흑인 노숙자가 해병대 출신의 20대 백인에게 목이 졸려 사망한 사건을 두고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 행렬이 지하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일부는 선로로 뛰어들기까지 했는데 사망한 조던 릴리의 유가족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며 살해자를 즉시 구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욕시 지하철 안에서 백인 승객에 의해 목 졸려 숨진 조던 릴리의 가족들이 오늘 오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릴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이것은 명백한 암살이며 우리는 왜 릴리가 목숨을 잃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릴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가해자는 24세 해병 출신 백인 남성 데니엘 펜이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행렬이 이어졌으며 지난 주말에도 시위대가 승강장까지 밀려들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열차를 세운 후 선로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TA는 약 450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고 정차해야 했으며 약 1시간가량 역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차드 데비 뉴욕시 교통국장은 선로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뉴욕 시민들의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릴리의 사망 직후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맨해튼 지방검사의 면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브루클린 지역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하원 의원은 조던 릴리는 살해당한 것이라며 살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지 않은 뉴욕시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애덤스 시장은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살해였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언론사마다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릴리에게 헤드락을 가한 24세 청년
페니는 전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저지한 용감한 청년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닐리가 사망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는 페니가 닐리를 누르고 헤드락을 걸고 닐리는 벗어나려 하지만 실패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른 승객이 닐리의 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승객은 닐리의 어깨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전직 해병대 출신인 페니는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은 직후 혐의 없이 풀려난 상태입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노숙자 닐리가 약물 중독으로 인해 전철 내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승객들이 불안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해자 페니는 주변 사람을 돕는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주변 인물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닐리는 14살 때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며 정신질환을 앓게 된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를 자퇴했고 노숙자로 전락했으며 30건 이상 뉴욕시경에 체포된 기록이 있으며 그중 최소 4번은 사람을 때린 혐의가 있었습니다. 닐리는 합성 마리화나에 강하게 중독돼 있었으며 그의 치료를 도왔던 봉사단체 직원은 그가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페니는 24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된 청년이며 해병대를 전역하고 구직 활동을 위해 뉴욕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인 페니의 변호사는 닐리가 페니와 다른 승객을 공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페니는 다른 승객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며 페니는 닐리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니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섰을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청소년들이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미국 10대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의 어퍼 더비 고등학교는 오전 7시 30분이던 등교 시간을 9시 45분으로 2시간 이상 늦췄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지속적으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등교 시간을 늦춘 이래 현재 적어도 9개 주들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개 주만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MTA는 올 여름부터 추가 서비스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12개 노선 전철 운행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된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 중 약 3,500만 달러를 할당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MTA는 7월부터 추가 서비스를 시작해 J, G, M 노선의 주말 서비스 빈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J, G, M 노선의 주말 열차 간 간격은 현재 10에서 11분 수준에서 8에서 9분 수준으로 단축돼 퀸즈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뉴욕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8월부터는 C, N, R 노선의 주중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8월부터는 1번, 6번 노선의 주말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1번, 6번 노선 차량 배차 간격은 8분에서 6분으로 줄어듭니다. MTA는 내년 7월부터는 B, D, J, M 노선의 주중 서비스까지도 확대해 배차 간격을 8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주말 3번, 5번 노선 서비스도 확대해 배차 간격을 10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7달러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다음 달 상원 소위원회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샌더스 의원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연방 최저임금을 17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적극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실질적으로 60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남부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특히 혜택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퀸즈 YWCA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플러싱에 소재한 PS32 초등학교 이원 언어 학생들과 한국 전통문화 배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자의 나라 조선 전통 모자 갓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PS32 초등학교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선택한 약 120명의 전체 어린이들이 참석을 하였고, 조선시대의 전통 모자의 여러 종류를 실물과 영상을 통해 배우고 갓 중에서 흑립을 직접 만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퀸즈 YWC 핸즈투게더 한인 봉사자회, 이사회, 그리고 스태프 등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도왔으며 행사 선물 후원과 프로그램 봉사로 패시픽 시티뱅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